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귀인의 대표이자 배우, 그리고 책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한 가지 작품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찬란하죠. 영국이 낳은 이 시대의 최고의 극작가 대문호라고도 하죠. 그가 쓴 희곡 작품 수만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은 안 읽어봤어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들 때문에 꽤나 골머리 썩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책 장르 중에서 희곡이라는 이 장르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의 의도나 하고자 하는 말이 소설처럼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인물의 대사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왜 저 말을 했는지, 대사에 감춰져 있는 서브텍스트를 이해 못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도 연극을 꽤 오래 했고 공연을 올린 작품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30편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공연을 하게 되면은 한 작품을 한 번 읽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대사를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깊게 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나 희곡 분석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 어려운 희곡들 중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교양 희곡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데요. 복수를 앞두고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려낸 햄릿,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성과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리어와 사랑과 질투,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악마성 오셀로, 권력을 향한 욕망을 통해서 비극과 불행을 불러온 맥베스. 이 4대 비극 중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극인 요 맥베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제가 왜 맥베스를 좋아하느냐 하면 일단 4대 비극의 주인공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4대 비극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에, 아니 거의 모든 희곡 중에 레이디 맥베스만큼 강한 도끼를 품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캐릭터가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저스틴 커젤의 영화 맥베스에서도 마리온 코티아르가 연기한 맥베스는 정말 여배우라면 누구나 레이디 맥베스를 한 번쯤은 연기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력의 캐릭터이죠. 근데 제가 맥베스는 가장 인간적이라고 한 말을 듣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왕이 되려고 인자한 덩컨 왕을 암살하고 독재자라는 평을 들은 이 맥베스가 인간적이라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모두 왕위를 찬탈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각 작품마다 주인공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찬탈합니다. 근데 맥베스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우연적인 사건과 계기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면 맥베스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지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용맹했던 장군이 마녀들을 만나서 본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듣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덩컨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줄거리만 보면 맥베스는 악역 중에 악역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맥베스가 욕망에 의해서 살해를 하고 그 왕위에 앉는 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욕망으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악행을 저지를수록 높아지는 권위와는 반대로 점점 타락해가는 내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점점 불행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맥베스에게 인간적인 연민이나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맨 처음 마녀들이 등장하고 하는 말,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고웁다. 아니, 고운 건 고운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요. 그런 식의 역설적인 표현이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맥베스가 처음 등장해서 날리는 멘트도 이렇게 더럽고 고운 날은 본 적이 없구려 인데요. 저는 여기서 뭔가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로 헤르만헤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아브락사스가 떠올랐는데요. 성과 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 공존했을 때 이 세계가 완성이 된다는 성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역설인 거죠. 덩컨 왕을 죽이기 두려워하던 이 맥베스에게 악마의 유혹을 한 레이디 맥베스 또한 결국 정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으로 불행을 겪게 되고 그 불행의 끝지점,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맥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기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악역을 맡아도 그 악역은 악역대로 자기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원인, 그러니까 뭐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악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배우로서 악역을 연기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맡은 그 역할은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겁니다. 마녀들의 합창,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고웁다. 이 말처럼 성과 악은 애초에 구분될 수 없는 것이고 맥베스의 죽음은 선한 죽음도 악한 죽음도 아닌 결국 더러우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역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다고 느꼈어요. 어떤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그 시대를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이 작품 속에 담아냈다는 게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희곡이 어려우시다면 저와 함께 희곡 읽기를 통해서 우리 명희곡들을 함께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희곡 읽기 시리즈 계속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